열심히 살았는데 통장 잔고와 집안에 수북이 쌓인 쓸모없는 물건 말고는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신호입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달려왔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한가해지기는커녕 더 짓눌리고 답답하기만 할까요? 젊은 시절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손에 쥐어야만 인생이 단단해진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와 두둑한 통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과 번듯하게 잘 자라준 자식들, 그리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와줄 넓은 인맥까지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 마음 편한 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전혀 뜻밖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손에 쥔 것은 분명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더 복잡해지고 하루를 마감할 때조차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를 진정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둔 물건들, 만나고 오면 진이 빠지는 인간관계, 까마득한 옛일을 되새김질하는 후회와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오래된 체면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삶의 필수품처럼 등에 짊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짐이 너무 오랫동안 무거우면 내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감각이 무뎌져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2살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 몸담았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마치게 했으며 집 대출금도 말끔히 털어냈습니다. 퇴직하던 날 후배들은 그에게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여생을 즐기시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호 씨 역시 느긋하게 아침 산책을 즐기고 아내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미뤄둔 책을 읽는 한가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2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방 하나는 회사에서 받은 상패와 오래된 서류 상자로 가득했고 옷장에는 다시 입을 일 없는 양복들이 빼곡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는 수년째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은 수백 명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꾸역꾸역 나갔던 것은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서운함이 밀려왔고 지인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몸은 퇴직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정호 씨는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 쌓인 서류 상자를 꺼내다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20년도 더 된 발령장과 이미 문을 닫은 거래처의 명함, 젊은 날 얻은 수료증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던 정호 씨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아직까지 붙들고 있을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은 이런 종이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이 정호 씨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나온 자신의 역할과 타인의 평가, 그리고 체면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단지 지나간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집 안과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중 정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평생 더 많이 채우는 방법만을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더 배우고, 더 모으고, 더 넓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덧셈이 아닌 뺄셈의 과정에 가까워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무엇이 없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무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압박하는 4가지 무거운 짐을 차례로 내려놓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사람과의 관계,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짐입니다.
남아있는 삶을 위해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은 인생 동안에도 이것들을 꼭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정호 씨가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린 곳은 집안에 수북이 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실 물건은 말이 없으며 우리에게 남아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은 물건 앞에서 유독 마음을 모질게 먹지 못합니다. 샀을 때의 가격이 떠올라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누군가의 선물이거나 옛 추억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수년간 들여다보지도 않은 물건들을 집안 곳곳에 놓아둔 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는 단순한 가치 이상의 시간이 겹겹이 쌓입니다. 오래된 코트 한 벌에는 청춘의 기억이 묻어 있고 빛바랜 찻잔 하나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지인과 나누었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비워낸다는 말만 들어도 소중한 추억마저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추억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 그 추억이 담긴 물건에 발이 묶여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68살 박미숙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나간 뒤에도 아이들의 방은 옛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쓰던 책상과 교복, 오래된 책과 운동화까지 손끝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찾아와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명절에 찾아오는 자녀들은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리해도 되냐고 물으면 그저 편한 대로 하시라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 배관을 점검하러 온 기사님이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빼곡히 쌓인 물건 때문에 한참을 밖으로 꺼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옛 물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삶을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무리하게 모든 것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건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가? 앞으로 진심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가? 이것이 없어진다 해도 소중한 기억마저 사라지는가? 놀랍게도 대다수의 물건 앞에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깝고 미안해서 지나간 시절을 놓아주는 게 두려워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 씨는 그릇과 쓰지 않는 이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비워질수록 집안을 가득 채우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청소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처럼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느껴지는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삶의 지혜들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무조건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돕는 물건과 과거의 나를 억눌러 붙잡고 있는 물건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믿지만 때로는 물건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닦아내고 정돈하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며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 헤매야 합니다. 하나씩 골 때는 작아 보여도 그것들이 수백 개로 늘어나면 매일 감당해야 할 무거운 숙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서 하는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가볍고 안전하게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생활 동선은 단순해야 하고 바닥은 걸림돌 없이 깨끗해야 마음도 몸도 안전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아쉬움 때문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끌어안고 산다고 해서 이미 지출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아깝다는 잔상이 반복되어 마음의 짐만 커질 뿐입니다. 물론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까지 모두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이나 편지, 애정어린 물품은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기준은 가격이나 남의 시선이 아닌 그 물건이 지금 나에게 편안함을 주느냐 아니면 부담감을 주느냐입니다. 미숙 씨는 자녀들의 방벽에 가족 사진 몇 장만 남겨두고 빈 책상 앞에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비로소 집안의 넓은 여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는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준비되어야 새로운 계절과
평온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안의 공간을 넓히고 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당한 여백이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넓은 인맥이 능력이었고 자식을 키울 때는 모임에 빠지지 않아야 정보에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늘어날수록 삶이 그만큼 든든하게 보호받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 수보다 그 인맥이 내 가슴 속에 남겨주는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대화만 나누어도 마음이 아늑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단 10분만 함께 있어도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버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거리를 두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내나? 내가 먼저 서먹하게 굴면 상대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괜히 나만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몰리면 어쩌나 싶은 걱정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관계를 붙잡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지쳐가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어두곤 합니다. 대전에서 살아가는 70살 이영수 씨에게는 매달 초가 되면 어김없이 참석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춘 시절 같은 공장에서 피땀 흘리며 일했던 동료 6명이 20년 넘게 이어온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근황을 묻고 어려운 일을 보듬어주던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화의 주제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누구 자식이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누구 아파트 평수가 넓은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해외여행은 어디로 다녀왔는지가 모임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모임날이 오면 아침부터 옷차림을 신경 쓰고 혹여 자신이 뒤처져 보일까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조바심을 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즐거움보다는 헛헛한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처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소박하게 국수를 먹으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다가 문득 생소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나 자신을 열심히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남과 비교하며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저 편안하게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모임에서 빠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가는 걸까? 영수 씨는 모임을 단칼에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남의 횟수를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매달 나가던 자리를 몇 달에 한 번으로 조정하고 마음이 통하는 지인과는 따로 아늑하게 만났습니다. 그러자 관계의 윤곽이 한결 명확해졌습니다. 의무감으로 이어지던 관계와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관계가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맞던 한 동료와는 산책로를 걸으며 자식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외로움과 건강 고민을 나누며 더욱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온종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지쳐버리면 정작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기운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연을 모두 차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명절 인사를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생기던 갈등과 상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 수를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외롭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 흐트러진 마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비우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짐이 찾아옵니다. 문을 잠가도 따라오고 전화를 꺼도 사라지지 않으며 깊은 밤까지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짐입니다. 바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아닌데도 머릿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옛 목소리가 다시 울리고 이미 끝난 일들이 영화 장면처럼
반복해서 산영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이 눈앞에서 실제처럼 커져만 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살 한명자 씨 역시 그랬습니다. 명자 씨는 낮 동안에는 누구보다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장을 보고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동네 공원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의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에게 했던 야속한 말들, 아들의 사업을 조금 더 말리지 못했던 아쉬움, 수년 전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래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지금 가진 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명자 씨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수십 년 전의 과거와 까마득한 미래 사이를 밤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잠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안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쌓이는 스트레스와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은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밤마다 되풀이되는 걱정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머릿속 생각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그 잔상이 더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명자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주 작은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역시나 잠을 이루지 못하던 명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말입니다. 병원에 검진을 예약하거나 한 달 생활비를 점검해 보고 아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의 선택을 바꾸는 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을 미리 파악하는 일,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오늘 내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걱정에도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면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걱정을 많이 할수록 미래를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와 대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막연한 염려는 오늘 쓰여야 할 소중한 에너지와 기운만 뺏어갈 뿐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그때의 나를 평생 죄인처럼 재판대에 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20년, 30년 전의 나를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믿었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하되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 오늘 식탁의 소박한 기쁨과 따뜻한 햇살마저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명자 씨는 밤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있다면 다음날 행동할 목록에 적었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인생은 지나간 과거에서도 다가올 미래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밥 한 술을 뜰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장 단단하게 남아있는 짐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건보다 오래되고 관계보다 끈질기며 후회보다 깊숙이 나를 조어잡는 짐, 바로 남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된 짐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했고 청춘 시절에는 직장 동료와 이웃의 평가를 신경 썼으며 자식을 키울 때는 남들만큼은 가르치고 입혀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삶의 가장 익숙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인천에 사는 69살 오성재 씨는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낸 후 은퇴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후배들에게도 체면과 품위를 중시하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도 그의 마음이 지점장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료 자네의 경조사가 있으면 형편보다 과한 축의금을 냈고 예전 부하 직원을 만나면 자존심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먼저 밥값을 계산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조금 줄이자고 조심스레 말할 때면 성재 씨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 화를 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과거보다 줄여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남에게 인정하는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성재 씨는 오래 알고 지낸 후배 자녀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을 건 겁니다. 이번 달 병원비랑 관리비 생각해서 축의금을 조금 줄여도 됐을 텐데요. 그러자 성재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아껴. 그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11살 손녀가 아무 생각 없이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해?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성재 씨에게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녀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끊이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걸까? 이미 회사를 떠났고 승진을 할 일도 누구에게 평가표를 받을 일도 없는데 왜 나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점수를 따려고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 밤 성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체면은 겉으로는 품위와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초라해 보일까봐, 뒤처졌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지출을 하고 내키지 않는 약속을 승낙하며 힘들면서도 늘 괜찮은 척 자신을 속입니다. 평생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힘들다, 잘 모르겠다, 이번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강한 척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내 형편을 당당히 인정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정중히 거절하며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지쳤던 마음을 털어내고 나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성재 씨는 그날 이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응주사비는 내 형편에 맞게 조율했고 누군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옛날처럼 한사코 계산서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성재 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거 없어. 아침에 산책하고 아내와 소박하게 밥 먹고 가끔 손녀 학교 도와주는 게 전부야. 놀랍게도 친구 중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친구는 나도 사실 그렇게 속 편하게 살고 싶은데 괜히 바쁜 척하며 사느라 지쳤었네 라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타인의 시선은 대부분 실제 남들의 눈길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삶에 오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건강과 자식, 돈 걱정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앞이 부끄럽지 않다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쥐어짜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성재 씨는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명함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함 전면에는 여전히 지점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버리는 대신 작은 상자에 가만히 담아두었습니다. 지나온 세월과 성취를 굳이 미워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함은 자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한 시절의 눈부신 기록일 뿐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신분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남들에게 자신을 거창하게 설명하려 애쓰는 대신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내려놓아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물건이나 사람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 보여야 한다는 오래된 자기 이미지, 그리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낸
헛된 체면일지도 모릅니다. 그 허울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가 결코 초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 이미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4가지 짐을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나면 우리의 손과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비우는 삶, 단순한 삶을 이야기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소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안이 허전하고 쓸쓸할 것 같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외톨이가 되어버려질 것 같으며 오래된 후회를 놓아버리면 지나온 데 고단한 삶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을 내려놓으면 세간의 평가에서 가벼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참으로 오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움켜진 것을 놓아주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여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집안의 가구와 쓰지 않는 물건을 덜어내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불필요한 의무감으로 유지되던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이들에게 쏟을 온전한 시간과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한 부질없는 후회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워낸다는 것은 삶을 쓸쓸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만 온전히 남기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72살 정호 씨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상자 하나를 비우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했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그의 하루 전체가 느슨하게 달라졌습니다. 옷장 속에 다시 입을 일 없는 양복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정리했고 수년 동안 연락이 없던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안부 인사를 돌리던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 무슨 일을 해내야 하나 조바심부터 냈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고 오늘 하늘의 빛깔과 바람의 감촉을 먼저 느낍니다. 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즐기고 햇살이 맑으면 동네 산책로를 천천히 거닙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예전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서두르지 않아요? 정호 씨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꼭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졌거든. 그 말 속에는 노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늘 어딘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 내달렸습니다. 취직을 해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으며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내야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위치에 올라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삶은 늘 다음 목적지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는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서조차 그 고단한 속도로 내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 남보다 앞서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주 작은 한 가지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서랍 하나를 열어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도 좋고 오래 미뤄두었던 내키지 않는 약속 하나를 정중히 정리해도 좋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후회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둔 뒤 지금의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 다음 달에 또 하나, 그렇게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을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정으로 지켜내야 할 것은 먼지 쌓인 옛 물건도 아니고 허울뿐인 차면도 아닙니다. 내 몸을 따뜻하게 돌볼 시간,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여유, 살아가는 이와 나눌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 하루입니다. 젊은 날에는 손에 더 많이 쥐는 것이 성공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기준과 모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이나 걱정보다 평온함이 먼저 찾아오는 것, 그리운 사람에게 부담 없이 먼저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당장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것.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를 외롭거나 초라하게 느끼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삶의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박한 지혜가 가슴 깊이 와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어린 참여가 다음에도 더 가슴 뭉클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양분이 됩니다. 인생은 끝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본래 모습이 명확하고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자연의 나무도 가을이 오면 오랫동안 품었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잎을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추운 계절을 견뎌내고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악착같이 붙잡는 힘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앞으로의 삶에 꼭 필요한 소중한 것이라면 가슴 깊이 따뜻하게 품으십시오. 그러나 이미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나를 무겁게 만들고만 있다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제는 너그럽게 놓아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진정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얻어낸 날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은 인생은 타인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덜 남과 비교하며 조금 덜 걱정하면서 오늘 내리쬐는 햇살과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느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무겁게 견뎌내야 하는 짐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볍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고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